자, 우리 186페이지. 자, 정보망 그 그림을 보세요. 186페이지 그림. 그럼 이제 이 정보망을 이용하여 이제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 이걸 간단히 좀 그림을 그리자. 거기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1번부터 9번까지. 이거 예전에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가 그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거 뭐 이렇게 나왔는데 수험생들이 이거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근데 이걸 찾는 거 아주 쉽죠. 자, 지금 여기 광주 여기 북구에 살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이 사람이 이제 북구에 살고 있어요. 아니, 북구로 하지 말고 이제 여기 상무지구는 뭐에 해당하죠? 어디? 서구. 그래. 자, 서구에 이제 살고 있는, 이 상무지구에 살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집을 팔고 싶다고 A라는 개공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A는요, 자, 이렇게 물건을 확보하면 자기가 그냥 사무실에서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자신이 가입해서 이용하고 있는 이 정보망에다 공개를 합니다. 자, 이 정보망.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공개를 해요. 자, 그랬더니 지금, 자, 여기 지금 지금 이 사람이 북구에 살고 있어요. 북구에 살고 있는 을이 상무지구로 이사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상무지구까지 가서 집 알아보고 뭐하고 이제 번거로우니까, 물론 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자기 근처 동네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B라는 개공사 찾아가서 의뢰를 합니다. 나 상무지구로 가고 싶은데 거기 물건 있으면 좀 알아봐달라. 그럼 이제 B는요, 내가 영업을 여기서 하는데 상무지구 잘 모르는데 그걸 왜 나한테 그럽니까? 상무지구 가서 알아보세요 하고 쫓아내요. 아니면 나 물건 없으니까 딴 데 가세요 이러냐?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가입해서 이용하고 있는 정보망 여기 들어가서 물건에 대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검색을 해보니까, 자, 일단은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전국의 개공사들 많아요. 또 상무지구에서 가입된 개공사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확보한 물건을 공개를 하니까 이 을이 요구하는 조건 합당한 물건 리스트를 쭉 뽑아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을한테 소개를 시켜줍니다. 자, 이러이런 물건이 있는데 어때요? 하니까 을이 하나를 골라. 그래서 이제 을이 원하는 조건의 물건 하나를 딱 골랐습니다. 이거 마음에 들어요. 계약하고 싶대요. 그러면 이제 이 물건을 공개한 사람 알아보니까 누구냐? A야, A. 그러니까 B가 A한테 연락을 합니다. 당신이 공개한 물건 사겠다는 의뢰인이 나한테 있다. 우리 서로 연락해서 의뢰인들 만나게 해서 계약을 성사시키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수인이 있다고 통보를 해줘. 그러면 이제 A는 갑한테 어때요? 당신 물건 사겠다는 매수인 나타났습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해주죠. 이렇게. 그럼 어때? 계약하실래요? 좋아요. 조건만 맞으면 계약하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사이 계약이 이렇게 체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면 이제 A는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자기가 공개한 물건이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이거 계속 떠돌아다니면 안 되죠. 이제 이것은 없는 물건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공개한 물건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이 정보망에 통보를 해줘야 돼. 그렇게 해서 이걸 지우게끔 해줘야 돼. 지우게끔. 이게 이제 1번부터 9번까지.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간단하게 하면 되죠. 물건을 팔겠다는 사람이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공개를 해야 사겠다는 사람이 검색을 할 것이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보망은요, A, B 두 개공사가 공동으로 지금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망은요, 공동중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 지금 이렇게 둘이 서로 협조해서 계약 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뭐다? 바로 정보망.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용어 아니고 개념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공사들끼리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정보망 요즘 굉장히 많이 요긴하게 활용되는데 이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뭐라고 하느냐? 거래정보사업자라고 그래요. 자, 거래정보사업자. 그럼 이제 이 거래정보사업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우리 법에서 국토부 장관한테 지정을 받으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그 지정을 받는 절차, 이게 이제 쭉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자, 법에서 갖추라는 요건을 구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186페이지 맨 밑에. 자, 요건인데 첫째 지정의 전제 그랬죠? 자, 뭐냐면 전제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전제 조건. 그러니까 정보망 운영하고 싶다고 해서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전제 조건으로서 동그라미 1번 쭉 하면 거기 밑줄 하세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한다. 거기 그러니까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된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보면 이런 사업자는요, 거기 동그라미 2번 이런 사업자는 개인도 할 수 있고 법인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다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가통신사업자여야 되는데 부가통신사업자는요, 이제 인터넷 통신망 이용한 사업자를 얘기합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 법에서 갖추라는 이제 뭡니까? 지정 조건이야. 자, 전제 조건이 있고 이제 지정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우리 법에서 총 몇 개냐? 4가지 요구가 있어요. 자, 4가지. 자, 첫 번째, 정보망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공사. 그러니까 이제 개공사가 정보망 회원으로 가입하는데, 자, 이제 개공사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회원으로 확보하라 지금 그 얘기예요. 개공사를. 그런데 숫자가 몇 명이냐?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광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그랬네요. 그럼 이 숫자들 잘 체크해야 돼요. 일단은 500명 이상이 필요한데 이 500명 한 군데서 다 확보하지 말고 분산을 좀 시켜라 이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2개 이상의 특광도 시도에서 각각 몇 명씩은 30명 이상씩은 뽑아라. 광주에서만 뽑아도 500명 넘어요. 500명. 그런데 광주에서만 다 뽑지 말고 2개 이상. 그래서 일단은 30명씩 뽑고 나머지 알아서 채워라 이 말이에요. 그럼 광주 전남만 합쳐도 할 수 있죠. 광주에서 30명, 전라남도에서 30명 해가지고 나머지 채우면 되죠. 자, 이 숫자를 체크 잘해야 돼. 이거 숫자. 네, 숫자. 그 다음 두 번째, 정보 처리 기사 1명 이상 그랬네.
자, 정보 처리 기사. 자, 정보 처리 기사는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컴퓨터 다룰 기술자들 있죠. 이 사람 1급 자격증 있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 한 명 이상 필요하다. 왜냐하면 컴퓨터 다룰 기술자 필요하다 이거. 그 다음에 제 세 번째, 공인중개사도 한 명 이상. 공인중개사가 왜 필요하냐? 이제 자기네 직원으로 필요하다는 얘기, 직원. 왜냐하면 정보만 하는 일이 중개 대상물 공개를 의뢰받아 공개하는 거라 이 사람 좀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자, 정보망 가입자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하시오. 컴퓨터 설비를 확보하라. 이제 컴퓨터 설비를 확보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어때요? 아침 출근하자마자 컴퓨터 열어서 접속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동시에 많은 사람이 접속하니까 뭐 서버가 다운되거나 뭐 용량 이런 게 부족해서 막 버퍼링 생기가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걸 갖춰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건 알아야 돼, 5가지. 그다음, 자, 이제 지정 신청을 하러 갑니다. 자, 지정 신청을 하러. 그러면 이제 누구 찾아가냐? 지정권자를 찾아가야죠. 지정을 신청하려면. 그럼 지정권자가 누구라고요?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 이제 찾아가되 거기 서류 들고 가란대. 항상 절차는 똑같아요. 우리가 등록할 때도 서류 제출하라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 서류 이거 제출하라 이건데 왜냐? 자, 이거 갖췄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건데, 자, 이 서류가 거기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5개인데 이거 따로 외울 필요 없어요. 요건이 5개니까 서류도 5개 그 말이에요 지금. 자, 요건이 5개니까 서류도 5개. 그러니까 요건만 외우면 따로 서류는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정보망에서는 이거 잘 안 물어봐요. 서류 이거 뭐가 필요하냐 이거 잘 안 물어보니까 무시해버리고. 그다음, 그럼 이제 지정 신청하면 이제 국토부 장관이 요건을 검토해서 이제 지정을 해주겠죠. 이걸 지정처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정처분 해주고 뭘 주느냐? 지정서라는 걸 교부를 해줍니다. 자, 지정서. 우리가 이제 등록할 때는 등록증 교부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이제 지정서 주면 돼요. 이걸 언제까지 해줘야 됩니까? 거기 첫째 줄 끝부분 밑줄 하세요.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밑줄. 지정 신청을 받은 날. 그러니까 여기 신청 받은 이날로부터 뭐다? 30일 이내 이 말이야. 자, 30일 이내. 숫자만 외우지 말고 항상 언제부터 같이 배워야 돼요. 언제부터 이거. 자, 그럼 이제 지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지정을 받았으니까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근데 바로 못하고 운영 규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뭐 해라? 승인받으라 그래요. 왜냐? 전국에 이렇게 많은 개공사들을 회원으로 가입돼서 이용해야 되니까 지네들 마음대로 운영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승인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감독을 받아라 이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승인을 받는다? 국장. 무조건 여기서는 다 국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만들어서 승인 받아야 되는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자, 페이지 이제 넘겨주셨어요. 188페이지. 자, 188페이지 있으면 재정 승인 해가지고 첫째 줄 거기 언제까지? 30일. 지정 받은 날로부터 3개월. 그래서 이것도 조심하세요. 지정 받은 날로부터 3개월. 그리고 이제 운영 규정이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알 필요 없어요. 자, 그 밑에 이제 4번 양가로 4번. 그러면 이제 자, 운영 규정 승인도 받았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 정보망 설치 운영을 합니다. 설치. 그런데 이것도 언제까지 하라 이 말이 있네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정단 사유가 없는 한 지정 받은 날로부터 언제까지? 1년 이내. 이 지정 받은 날 언제 이거 잘 봐야 돼요. 지정 처분해주고 이게 지정 받은 날이에요. 지정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날로부터 자, 이날로부터 어떻게 해라? 1년 이내에. 이날로부터 1년 이내.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꼭 이거 시험에 이렇게 나와. 승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렇게 장난치니까 조심하세요. 시험에 맨날 이걸로 내. 자, 여기 30일, 여기 3개월, 1년인데 이거 바꿔치기. 근데 이거 2개 바꿔치기 잘해. 특히 자, 30일, 3월 잘 체크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할까요? 근데 우리 법에서는요, 운영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들 마음대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운영상 의무를 보고 있어. 이게 몇 가지냐? 3가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3가지.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첫 번째, 정보 공개 제한. 그러니까 아무거나 공개하는 게 아니라 거기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개공사로부터 정보 공개 의뢰받은 물건에 한하여 공개해야 돼. 자, 이거 잘 들어요. 자, 누구? 개공사.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은 물건. 의뢰받은 물건. 그것만 뭐 해라? 공개해야 돼. 그러니까 물건을 팔겠다는 사람으로부터 일반인으로부터 그냥 의뢰받아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 여기 개공사. 이걸로 말장난하니까 또 조심해야 돼. 개공사입니다. 또 그냥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의뢰인 막 이런 걸로 말장난해요. 그러니까 거기 체크하세요. 오직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해라. 체크 딱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오른쪽 가면 나머지는 안 받아도 됐거든. 자, 나머지 오른쪽 가서 양거로 2번. 변경 금지 그랬죠. 그럼 개공사가 공개해달라는 내용을 변경해서 다르게 공개하면 되냐? 안 돼요. 이거 다르게 공개하지 말아요. 거기도 체크. 자, 다르게 공개하지 마. 그러니까 하자나 결함이 있는 것을 일부러 삭제하고 한다든가 이러면 안 돼. 빠뜨리거나 이러면 안 돼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르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양가로 3번입니다. 차별 공개하지 말아요. 차별 공개. 차별 공개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 물건 좋은 것은 잘해주고 별 인기 없는 물건은 막 저 뒤로 미룬다든가 안 해주고 또 지역적인 차별. 여기 똑같이 회원이면 해야지. 어느 지역 물건 잘해주고 또 다른 지역 이런서 뭐 차별하고 이러면 안 되죠. 또 개공사.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잘해주고 중개인은 또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차별하면 또 안 돼. 자,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모양이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차별 공개. 자, 이 3가지 아주 중요해요. 의무. 이 3가지 알아놔요.
이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189페이지. 그러면 이제 개공사. 자, 개공사는 그러면 어떻게 정보망을 이용해야 되나요? 자, 이제 여기 회원으로 가입하는 게 누구의 개공사잖아요. 그러면 자, 이 정보망 이제 회원으로 가입해서 이용하겠다는 개공사들은 그럼 니네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개공사들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네 물건 공개할 때 거짓으로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 아까 저기 그림에서 봤잖아요. 네가 공개한 물건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거래가 이루어졌던 사실을 통지해 줘야 돼. 언제까지? 거기 지체 없이 이런 거 다 체크해야 되죠. 지체 없이 통지해 줘야 돼. 왜냐면 계속 떠들어다니면 안 되니까 빨리 지우겠고.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거 위반했을 때 제재가 어떻게 됩니까? 자, 페이지 넘겨봐요. 이거 어기면, 개공사가 이거 어기면 처벌이 뭐다? 업무정지. 자, 이거 체크. 업무정지 처벌 얻어맞습니다. 자, 업무정지 얻어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업무정지, 개공사는 이거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래정보사업자. 자, 이제 똑바로 못했을 때 과해지는 제재가 있습니다. 과해지는 제재. 자, 먼저 지정 취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해줬는데 이걸 위반하면 뭐예요? 그 지정을 뭐 하겠다? 이제 취소하겠다인데, 자,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첫 번째. 그럼 누가 취소권자일까요? 이건데, 거기 첫째 줄. 누가 그랬어요? 국토부 장관은. 거기 쭉 체크를 하세요. 거기 첫째 줄이죠? 국토부 장관은 다음 해당한 때는 맨 마지막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국토부 장관의 동그라미하고 마지막에 취소할 수 있다. 거기다 동그라미. 사유는 그 밑에 5개니까 나도. 자,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했으니까 지정 취소도 누가 한다? 국장. 그 다음에 하여한다 할 수 있다? 이거 시험 진짜 여러 번 났어. 하여한다 할 수 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성격이 뭐냐면 이거 재량 처분이다 이 말이야. 지금 재량이다. 그러니까 걸리면 반드시 처분하는, 취소하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유. 자, 사유가 총 몇 개냐면 5개예요. 5개니까 오지선다 내기 아주 좋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동그라미 치면서 봅시다. 첫 번째,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 당연히 취소할 만하죠. 자, 맨 앞에 거짓의 거자. 그 다음 두 번째, 운영규정 위반이죠. 아까 이거 봐봐 여기. 이렇게 운영규정을 만들었으면 승인을 받았는데 승인 안 받았어. 또 나중에 이제 운영규정을 또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승인을 받았는데 안 받았다. 또 운영규정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규정대로 위반해서 제대로 안 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다 전부 다 취소 사유인데, 자, 맨 앞에 운영규정의 운영, 영자, 두 번째 영자의 동그라미. 운영의 영자. 그 다음 세 번째, 운영상 의무 위반. 이거 아까 이거. 이 세 가지 이렇게 의무 위반하면 이것도 취소된다. 자, 의무의 의자 동그라미. 의무의 의자. 의무 위반. 그 다음 네 번째, 자, 이거 봤어요. 아까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내 운영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정당한 사유도 없으면서 1년 내 운영 안 한다. 한마디로 운영 안 하니까 뭐예요? 그거 취소해버린다. 맨 앞에 정당한 정자. 맨 앞에 정당한 정자야. 운영 안 하면 취소한대.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자, 아까 여기 뭐야? 정보망 개인 사업자도 있고 법인 사업자도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때 개인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다음에 법인 사업자가 해산했어요. 더 이상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디다 취소한다니. 자, 거기 사망의 사자만 더. 사망의 사자. 자, 사망의 사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순서를 딱 외우면 돼. 그 순서. 거, 영, 의, 정, 사. 옛날 그 삼류 영화 제목. 정사 시리즈 뭐. 동시 2편 상영관에서 봤던 거. 광주 그런 데 있어 없어요? 그 전에서 저기 충청로 아직까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없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요즘 많이 없어졌죠. 옛날에 뭐. 성남 갈 때만 거기는 아직도 있어요. 성남. 그 모란시장이라고 유명하잖아요. 거기 아직도 있어요. 네. 동시 2편. 자, 거영의 정사. 이렇게 있다. 그 다음 오른쪽 갑니다. 행정질서벌 과태료입니다. 이거 과태료. 과태료인데 얼마냐? 500만 원 이하짜리예요. 자, 그런데 500만 원 이하짜리 과태료가 몇 개냐? 2가지네요. 2가지. 500만 원의 과태료. 자, 첫 번째, 운영규정 위반 또 나오네. 자, 운영의 영자 동그라미. 첫 번째. 두 번째 운영의 영자. 그 다음 두 번째, 감독상 명령 위반. 뭐냐면 니네 정보망 똑바로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을 하잖아요. 누가 국장이. 근데 이제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어요. 그러면 500만 원이에요. 감독의 감자 동그라미. 그럼 뭐가 돼요? 영감. 영감님 500만 원 되세요. 이렇게. 영감님 500만 원 되세요. 그럼 이 영감이 누굴까요? 지금 거래정보 사업자 배우고 있잖아요. 영감님 500만 원 내세요 하면 이 영감이 누구라고? 그렇죠. 거래정보 사업자 이렇게 나와야지. 영감이지 누구야 이러면 돼 안 돼 또.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상에서 영감은 누구다? 거래정보자. 그래서 아하 500만 원 과태료 누가 더 맞는 거야? 거래정보 사업자 영감 이렇게 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 형벌도 있습니다. 이 형벌이 뭐냐? 이거 의무 위반이야. 이거 이 세 가지 이 의무 위반하면 이거 형벌이 이거 얼마냐? 1년이야? 1000만 원. 1-1. 자, 형벌은 의무 위반입니다. 1- 체크. 그러면 아까 봐봐요. 이제 이거 중요해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까 여기 운영규정 위반했죠. 운영규정 위반하면 지정 취소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500만 원 과태료 되죠. 영감님 500만 원 과태료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500만 원 과태료 넣어도 맞아요.
그 다음에 의무 위반은 지금 뭐예요? 1-1 형벌 얻어맞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병과한다고 그래. 병과. 하나 위반행위에 대해 2가지 때리는 거 병과. 그러면 지정 취소 사유 중에 병과가 되는 건 이 2개예요. 이 2개. 이런 거 알아놔야 돼. 이것도 같이 알아놔야 돼요. 병과. 그러니까 이제 영감 이렇게 따로 외워도 되는데 따로따로 외워도 되는데 합쳐서 이제 이렇게 병과된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자, 페이지 넘겨서. 자, 196페이지로 갑니다. 자, 196편. 자, 이제 의무 파트입니다. 자, 이 파트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중개 업무를 하면서 의뢰인들에게 어떻게 일 처리해야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인데, 이거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 처리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시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 파트를 공부할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의무 내용을 쭉 배울 거예요. 의무 종류부터. 그럼 첫 번째 이 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 꼭 체크해야 돼요. 문제가 물어보는 게 누가 이런 의무를 부담하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이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그 내용 알아야 되죠. 그 다음 이런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해지는 제재, 어떤 처벌이 있느냐. 자, 항상 이 관점에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놔야 돼. 시험은 여기서 물어보니까. 자, 그럼 이제 오른쪽 197페이지 갑니다. 자, 먼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기본 윤리 의무 그랬죠. 자, 기본 윤리 의무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법조문이 자 29조입니다. 자, 그럼 29조 이 법조문에서 거기 기본 윤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로 안에. 자, 그럼 보통 우리가 자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데 있어서는 이게 질서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말 안 해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윤리 도덕적인 게 있어요. 그렇죠? 인간 사회가 이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은요, 이거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솔직히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처벌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자, 그런데 그래도 윤리 도덕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법은 어때요? 법은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따르죠? 그러니까 이제 윤리 도덕에 맡겨야 되는 게 있고 법에 맡겨야 되는 거 있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윤리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기본 윤리다 해가지고 법조문 제29조에 규정을 해놨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윤리 도덕 의식도 워낙 희박하니까 말로 해서는 안 지키니까 법으로까지 규제해서 이걸 강제하겠다. 그 말이라면 때려쳐야지 우리가 열받으니까.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윤리 도덕적인 의식이 훨씬 더 강조된다는 얘기예요. 왜? 한두 푼이 아니라 고가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니까 그만큼 의뢰인들에게 신뢰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훨씬 더 높은 윤리 도덕적인 의식도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하냐? 이것은 처벌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걸 갖다 일종의 선언적 의무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특별히 여러분한테는 이게 강조됩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규정한 거예요. 우리가 피자나 치킨 배달하는 애한테 이런 걸 강조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업종은 이게 강조되니까 여러분 그만큼 자부심을 가져야 돼. 왜? 전문 직업인에 걸맞게 행동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뭐가 있나 봅시다. 제가 1항 2항인데 제 1항. 개공사 및 소공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랬죠? 제 1항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2개가 있네요. 뭐가 있냐? 품위, 유지, 의무. 이게 하나가 있네요. 품위, 유지, 의무. 그리고 신의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하시오 해가지고 공정중개 의무, 이렇게 한 두 가지. 그 다음에 2항을 봅시다. 2항. 개공사 등은 이번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공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비밀 준수 의무, 이제 이걸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 윤리 의무를 크게 3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건 이제 정리할 건데, 아까도 말했죠. 세 가지 관점을 접근하라. 그럼 먼저 자, 우리 법조문에서 품위 유지하라, 공정하게 중개하라, 누가 부담한다? 거기 맨 앞에 개공사 및 소공사 그랬죠? 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개공사와 소공사가 부담하는 의무다. 조심할 거, 보조는 있다 없다? 지금 없어요. 왜? 보조는 중개 업무를 못하니까 의뢰인 상대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보조는 없다, 이거 빠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자, 누가 부담하느냐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자, 그럼 이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이건데? 자, 우리 법조문에 구체적인 내용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품위를 유지하고 그래놓고 어떻게 하는 게 품위 유지하는 건 이 말 없죠. 그리고 공정하게 중개해라, 어떻게 해야 공정하게 중개, 이런 말도 없죠. 자, 그럼 이건 뭐냐면 이런 건 법조문에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교양과 상식에 맞춰서 얼마든지 품위 유지하는 건 알아요.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양과 상식선에서 하시오, 이제 이런 거예요. 공정하게 중개한 것도 말 안 해도 어떻게 하는 게 공정한 건지 우리가 알죠. 솔직히 이제 우리 법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다 공정한 거예요. 법대로만 지키면. 그러니까 공정중개 의무는요, 우리 법에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일처리 하시오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 그대로 따르면 이제 공정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니까 품위 유지는 여러분이 교양과 상식에 맞춰서 해야 하면 돼요. 근데 이걸 꼭 한복 곱게 차려입고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품위 한다면 뭐가 있냐면 말투를 좀 부드럽게 교양 있고 전문 직업인에 걸맞게 전문 용어들 사용하고, 행동까지 어때야 돼요? 바르게 해야 되겠죠. 사람들한테 좀 신뢰를 잃어버릴 정도로 하면 안 되고, 말투도 어때요? 좀 더 교양과 격식을 갖추는 게 필요하겠죠.
어때? 이런 거 다 갖췄어 안 갖췄어? 갖췄어요? 남들이 인정 안 하는 것 같으면 어쨌든 그런 거 하면 돼요. 자, 따로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 그럼 이제 제재. 자, 이걸 위반했을 때 제재가 어떻게 됩니까? 자, 부음이 유지를 안 했어요. 그러면 제재를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법에. 그러니까 이것은 제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들어오세요. 전문 직업인에 걸맞게 여러분한테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이거 위반하면 처벌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복 차려입고 중계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했다고 처벌해요?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어. 큰일 나죠. 따로 제재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이제 2항에 이제 비밀 준수. 자, 비밀 준수는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 비밀 준수는요. 누가 부담합니까? 맨 앞에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개공사 등 있잖아요. 등. 그러니까 이제 이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 주체가 누구냐? 개공사 등. 자, 그럼 아까 한번 해봤죠? 개공사 등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 5개. 아까 했잖아요, 아까. 정말 얼마나. 이중 금지 예방 비결. 좀 전에 했는데 다시 했죠. 소리 내서 해봐야 된다니까 이거. 이중 금지 예방 비결. 비가 뭐요? 여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비밀 준수 여기 나오 비자. 그래서 이거 개공사 등 모두가 다 부담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보존도 이 의무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여기는 보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있어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내용도 많아. 이제 비밀 준수 내용도. 자, 뭐냐면 그 옆에 봅시다.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거요. 예외는 있다는 얘기예요. 예외가 이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이제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법 우리 중개사법.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이 물건을 팔려고 왔는데 여기 중대한 하자가 있네. 그럼 이 하자가 있다는 걸 사는 사람이 알면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 그러니까 의뢰하면서 개공사한테 이건 얘기 좀 하지 마라. 이런 하자 있다는 거 얘기하지 말고 팔아달라. 자, 그렇게 했어. 근데 이제 자,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이걸 분석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네 또. 그러면 자, 동시에 두 가지 못해 지금. 한쪽은 뭐예요? 비밀 지켜달라 이거고, 한쪽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럼 이거 둘 다 해 못해 지금. 동시에 해 못해요. 말을 하든가 안 하든가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때는 뭐가 우선일까요? 설명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비밀 지켜달라는 것보다 확인 설명은 더 우선이에요. 왜? 의뢰인 보호하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 이익이 되게 돈을 많이 벌게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뢰인을 피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때 주로 비밀은 물건에 대한 건 해당한데 왜? 물건에 대한 것들은 다 이렇게 설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물건이 아니라 그냥 개인 신상에 관련된 거, 신상과 관련된 거 이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렇게 지금 금매로 저렴하게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굳이 얘기하지 마라. 왜?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하지 마라 이거. 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그다음 그러니까 이게 우선이니까 이때는 예외가 인정된다. 그 다음에 다른 법률이라는 건 얘기냐? 자, 이것도 똑같아요. 자, 평소 자기 찾아온 의뢰인 갑이라는 사람인데 이 갑이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중개를 많이 해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뭐야? 부동산 거래를 투기나 탈세 목적으로 많이 해. 그리고 자기 명의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다 이전해 놓고 이런 걸 많이 해. 그럼 자기가 중개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투기나 탈세했다고 어때요? 세무 공무원한테 적발이 됐네. 그래가지고 이제 처벌받기 위해서 재판을 받아. 근데 우리한테 자기는 절대 그렇게 투기나 탈세했다 이런 말 하지 마라. 또 등기 다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려놓고 그 실제로는 내 거 아니다. 누구처럼 막 계속 그건 내 거 아니다 막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 이거야 지금. 증거가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증인 당신이 중개했으니까 알 거 아니냐. 이 사람이 다 빼돌린 물건이요 아니요. 한번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 이제 어때요? 거기 가서 증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럼 비밀 지킨답시고 거짓말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위증죄가 돼버려. 그러니까 이때는 증언을 하는 게 뭐가 된다? 우선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우선이에요. 공익정치에서. 그러니까 이때는 예외가 있다 이 말. 그 다음 그럼 이제 이때 우리가 지켜야 될 비밀 도대체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이제 내용인데 거기 그랬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거기 업무상 비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 그러니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란 말은 뭐냐? 중개 의뢰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그 얘기예요. 중개 의뢰 과정에서 알게 된. 그러니까 특별히 의뢰인이 우리 찾아와서 물건을 얘기할 때 이러이러한 건 얘기하지 말아달라 하는 거. 자, 우연한 기회 동네 사람이 찾아와서 너 누구 아냐 해가지고 엄청난 비밀을 얘기해줘요. 그 폭로했다는 큰일 나마.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오늘 자기 찾아온 의뢰인이야. 그럼 동네 사람한테 들은 거 이거 어때요?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이것도 비밀 준수 뭐 거기 대상에 들어가나요 이거예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고 그랬죠? 동네 사람한테 우연한 기회에 들은 것은 중개 업무와 관련된 거예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까지 지키려면 여러분 제명에 못 산다니까. 말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야. 본인이 맨 마지막에 아는 거야 실은. 그러니까 앞으로 동네 사람 누가 와서 야 너만 알고 있어.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이 얘기 듣는 순간 내가 이 동네에서 마지막이구나 하고 더 이상 누구한테 얘기할 생각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조용히 있다 말고 있어. 그 얘기했다는 쪽팔려. 남들 다 이미 알고 있어. 그 다음 언제까지 지켜야 됩니까 보니까 개공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그랬죠. 지금 법조문 보고 있어요. 법조문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언제까지 지켜야 됩니까 하니까 언제까지? 업무를 떠난 후에도. 그러니까 자 우리가 폐업을 했습니다. 소공사 보존이 사표 쓰고 나왔어요. 그럼 언제까지? 떠난 후에도. 그러니까 계속이죠. 그렇죠. 기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가져가래.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입이 가벼운 사람 이 업종에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안 어울려. 그러니까 개공사 품이 떨어뜨리는 행동할 것 같다 그러면 지금도 안 늦었어. 아, 나는 이 업종에 어울리지 않겠구나. 얼른 여기 가서 조금이라도 환불 받을 거 있으면 받아가. 근데 워낙 저렴하게 해가지고 환불 받을 것도 없죠. 이제 오히려 돈 내야 되죠. 저렴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원래대로 했다면 돈 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딴 생각 말고 그냥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비밀 준수에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페이지를 넘기세요. 2장을 넘겨가지고 201페이지. 201. 자, 거기 왼쪽에 내용은 아까 법조문에서 다 정리한 거예요. 볼 필요 없고 오른쪽에 위반에 대한 제재를 보세요. 자, 제재. 거기 1번 행정형벌. 자, 비밀 준수 위반에 대한 형벌이 어떻게 됩니까? 1년이야 1,000만 원. 입을 함부로 놀린 대가 치고 쳐버리고 무거워요 지금. 그런데 그 밑에 반의사 불벌죄 그랬죠? 네. 자, 반의사 불벌죄. 이게 더 중요해.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돼. 자, 원래 이렇게 걸리면 1년이야 1,000만 원의 처벌받아야 돼. 그런데 반의사란 말은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1년이야 1,000만 원 처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피해자가 그냥 그 개공사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처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비밀을 누설했어. 처벌받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의뢰인 찾아가서 두 손 두 발 닳도록 빌어야 돼. 물론 양손은 무겁게. 그냥 깜빡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놀리면.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반의사 불벌죄. 우리 법 통틀어. 우리 법령 통틀어 반의사 불벌죄. 이거 딱 하나 이거. 이거 딱 하나.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딱 기억해. 반의사.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앞으로 넘어옵니다. 198페이지. 자, 198페이지. 거기 보시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그랬죠? 네. 자, 선량한 관리자 간단하게 성관 주의 의무 그래요. 자, 우리가 방금 봐봐요. 방금 봤던 법조문에는 이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없었죠? 그런데 느닷없이 이것도 의무다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좀 간단하게 성관주의 의무라고 그래요. 성관주의 의무. 자, 이게 뭐냐? 거기 1번에 봐봐. 이제 성관주의 의무가 뭐냐 해가지고 1번에 성관주의 의무란 첫째 줄 끝부분. 이거 밑줄 치고 할 필요 없어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행위자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통상 가져야 할 주의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 지금. 그 다음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가 속하는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주의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것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지금.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관주의 의무라는 게 이건데, 그럼 방금 우리 법조문에 없는데 느닷없이 튀어나왔죠. 그래서 거기 1번 해가지고 색깔 칠해진 1번 해가지고 이거 해석상 의무다 해가지고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어요? 학설과 판례가 인정한다 그랬죠. 자, 그럼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게 왜 느닷없이 나오냐? 자, 우리가 이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물건을 가지고 A라는 개공사한테 이것 좀 네가 대신 팔아달라라고 의뢰를 하죠. 그럼 이제 우리 A라는 개공사가 열심히 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이리저리 뛰어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사겠다는 사람 선택해서 이제 만나면 계약을 성사시키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갑 C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게 아니라 A가 뭐야? 대신 뛰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구조를 보니까 민법에 위임계약이 생각나요. 위임계약이 뭐냐?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사무처리, 그러니까 일처리를 대신 맡기는 거예요. 이걸 위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위임계약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건을 일처리를 맡기는 사람은 우리가 위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처리를 부탁받았다. 받을 숫자 써가지고 뭐라고 해요? 수임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내 대신 네가 이거 일처리 좀 해줄래? 좋아, 계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을이 대신 이렇게 일처리를 하는 거예요. 어때? 구조가 비슷하죠? 내 대신 네가 팔아줘. 내 대신 네가 일처리 좀 비슷하죠? 그런데 민법에서는요, 이 위임계약에서요, 위임을 받은 수임인한테 바로 이 의무를 부과해요. 성관지 의무라는 거예요. 성관지 의무. 그럼 성관지 의무라는 게 뭐냐? 자, 남의 부탁을 받아서 일처리하죠? 자기 일 아니죠? 자기 일 아니까 대충 아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내일인 것처럼 엄청 신경 써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막 해야 될까요? 그 정도까지 하라고 우리가 말하기가 어때죠? 일을 맡기면서 네 일처럼 밤잠을 설쳐가면서 좀 신경 써서 해라? 이렇게까지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평균적 주의 의무란 말을 써요. 무슨 얘기냐? 누가 이 일처리를 하더라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요구되는 정도. 그러니까 자기 일 아니라고 대충 아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자기 일처럼 밤잠 설쳐가면서 이렇게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에서 좀 해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아까 그거예요. 그게 이 말이에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행위자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통상 가져야 할 주의의 정도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평균적 주의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성관지 의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민법에서는요, 수임인은요, 성관지 의무를 부담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신경을 쓰면서 일처리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개는 이 말이 있냐? 없어요. 지금 법조문에 없죠. 그래서 학설과 판례가 이것과 비슷하니까 니네도 법조문에 이런 말이 없지만 일처리를 부탁받은 A가 성관주의 의무를 어때요? 부담하는 걸로 하자 이 말이에요. 부담하는 걸로 하자 지금. 자, 그럼 이거 아까 학설과 판례가 인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럼 오른쪽 판례를 봐봐요. 그럼 구체적으로 판례가 어떤 경우 했냐? 1번을 봐봐요. 199페이지 1번.
자, 우리가 이제 자, 갑과 을 두 거래 당사자 사이에 자, 어떤 물건에 대하여 이렇게 거래를 하게끔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중개를 할 텐데, 이렇게 중개를 하는 개공사 입장이라면 자, 1번 중개업자는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지 여부를 부동산 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 자, 만일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 주로 피해를 보는 쪽이 어디예요? 매도인이요, 매수인이요? 누구? 매수인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 물건 아니면서 서류를 위조나 변조해가지고 지 것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와가지고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들고 튀거나 이거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 물건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인지 제대로 확인을 하고 중개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뭐래라? 등기부는 떼봐야 돼. 그래서 등기부 갑구란에 이 사람이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되 등기부는 공신력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그것만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 얼굴이 나와 있는 주민등록증 이것을 뭐해라? 비교 대조해 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에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런 걸 일치하는지 보고 얼굴도 봐가지고 주민등록증에 있는 얼굴하고 일치하는지 이렇게 비교를 하고 거래를 중개해야 기본적으로 할 만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정도는 다 해.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두 번째 판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중개업자로서 매도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 그때는 필요할 때 등기 권리증 소지 여부나 그 내용을 확인 조사해 보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이게 이제 성관지 의무 얘기한 판례예요. 자, 그러니까 자, 만약 이 갑이 동네 사람이야.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은 그 집 주인이고 오랫동안 살아왔으니까 뭐 하자 없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라는 거. 그런데 낯선 사람이 와서 이걸 팔아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 물건에 대한 진짜 주인인지 우리는 의심스럽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확인하면 좀 불안해. 그러니까 여기에다 플러스 뭐까지 확인하라? 등기 권리증. 그럼 등기 권리증이 뭐예요, 우리가? 등기 필증이라는 거 있죠? 집에 가면 다 있잖아요. 이게 소위 집문서, 땅문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가 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서류가 뭐예요? 등기 권리증. 그러니까 이것까지 뭐예요? 확인해가지고 이 갑이 이 물건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인지를 확인한 다음 뭐예요? 계약을 진행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개공사 너는 성관지 의무를 다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확인도 안 하고, 자, 이거 확인도 안 하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놈이 사기꾼이야.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날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책임져야 돼. 이거 책임져야 돼. 이거 성관지 의무 위반해가지고 손해를 끼쳤을 때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할 때는, 자, 이렇게 부동산 거래를 중개할 때는 누가 중개하더라도 이 정도는 확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중개했다. 그럼 책임져야 안 돼요? 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 그제 제가 상담처럼 밤 11시 막 강의 끝나고 집에 가는데 전화 왔어. 원룸 뭡니까? 원룸 하나를 이제 그러니까 월세 계약을 중개를 했는데, 평소는 이제 등기부 먼저 떼보고 중개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귀찮으니까 안 떼봤어.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다가 이번에 귀찮으니까 한 번 안 떼는데 이게 문제가 되네. 보증금 2천에 월세 30만 원 이제 들어오기로 보증금 2천에 원룸을 했는데, 원룸 통으로 그 매매가가 얼마? 한 15억, 13억, 15억 이런 텐데. 근데 나중에 등기 떼봤더니 채권 내 그 담보로 잡힌 금액이 무려 18억이나 있어요. 어떻게 이제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여러분들 큰일 날 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뗀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걸 이제 알려줘야 돼 일단은.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오겠다는 사람한테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알려주니까 그 사람이 계약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한다고. 당신 왜 그런 거 얘기도 안 해주고 떼보지도 않고 중개냐. 가장 기본도 안 지킨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계약금으로 뭐야 50인가 30인가 했던 30인가 그렇다는데 그 계약금 물어준다고 좀 그러더라. 매도인 측은 내줘 안 내줘? 아니 그 임대인은 안 내주죠. 계약금 받았으니까 계약 파기하는데요. 그건 개공사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안 주겠다 이거. 그래서 자기가 물어준다고. 기본적인 것도 하게. 그럼 이런 경우는 자, 이 세입자가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이 물건 지금 맨 마지막 꼴통으로 들어가는 세입인데 보호 받아 못 받아? 에? 뭘 못 받아? 못 받습니다. 최우선 변제라는 거 알아 몰라?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순서 상관없이 무조건 먼저 받죠. 그럼 광주라면 최우선 변제 조건이 어떻게 돼? 에? 6천만 원 이하일 때,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얼마? 2천. 근데 이 사람이 딱 2천이죠. 6천만 원 이하니까 2천은 지 보증금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알고 상담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해줬어. 파기하지 말고 보증금 경매로 넘어가도 하등이 하자 없이 보호 받으니까. 만약 이 정도 조건이면 그럼 원룸에 다른 사람도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여기에 있겠냐. 다 가장 먼저 보호를 받으니까 그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떼일 염려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만 산다고 하니까 걱정 없이 살아도 경매로 넘어갈 일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세입자가 많은 경매 넘어가도 누가 달려들지도 않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하라고 그랬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사고 치지 말고 기본에 충실히 항상 뭐든지. 자, 그래서 거기 판례 같은 거 이제 나머지는 나중에 이제 5, 6월 달에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성관지 의무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 성관지 의무. 자, 페이지 넘겨서 202페이지. 자, 금쟁이. 자, 이제 중요합니다. 이거 쉬었다가 봅니다.